공항 지하에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와 맞먹는 거대한 고속도로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풀 가속해서 달려도 1시간 반이 걸리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가 오직 당신의 가방 하나를 위해 한 공항의 지하에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전 세계 공항들을 취재하며 목격한 현실은 그야말로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저는 수화물을 찾기 위해 1시간 반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는 수백 명의 승객이 지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어떤 이는 벌써 세 번째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뛰어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독일의 정밀함을 상징한다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 가방은 아예 다른 나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미넨으로 가야 할 제 짐이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 있었고 저는 3일 동안 단벌 신사로 버텨야 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허브 공항이라는 곳들의 실체입니다. 뉴욕 JFK 공항, 도쿄 나리타, 싱가포르 창의까지 제가 발을 디딘 모든 주요 공항은 각자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과포화된 시설, 끝없이 지연되는 수화물, 그리고 그로 인한 승객들의 분노와 좌절. 이것이 현대 항공 산업의 숙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130km, 축구장 64배의 면적, 시간당 48,000개의 수화물 처리. 여러분,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순간 당신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선진국도 내로라 하는 공항 설계자들도 풀지 못한 인류의 난제를 대한민국은 이미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 당신의 가방이 마치 당신을 기다렸다는 듯이 벨트 위에서 웃으며 돌고 있는 기적.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을 처음 방문한 그날,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스마트폰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설마 한국이라고 다를까? 아무리 빨라도 30분은 걸리겠지.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는데 3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2분. 그리고 제가 5번 컨베이어 벨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트에는 이미 제 가방이 돌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캐리어 손잡이에 빨간 리본이 묶여있는 바로 그 가방이 말입니다. 저보다 먼저 도착해서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 소요 시간 12분. 저는 멍하니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런던에서의 지옥 같았던 1시간 반과 비교하면 이건 거의 마법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거야. 내가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저는 의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매일 다른 시간대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실험을 했습니다. 이른 새벽, 한낮, 비 오는 저녁, 심지어 주말까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균 대기시간 14분. 가장 오래 걸린 날도 18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성격이나 습관이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되고 구축된 신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심장부로 들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인천공항 지하 130km에 펼쳐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수화물 처리 시스템의 비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지키고자 하는 단 하나의 약속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가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한 건 2024년 봄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항공 엔지니어링 컨퍼런스에서였습니다. 전 세계 공항 설계자와 엔지니어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독일의 베테랑 엔지니어 클라우스 슈미트 박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아 공항들의 과잉 투자 사례. 이것이 그의 발표 주제였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40년 경력의 전문가로 유럽공항협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거물급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스크린에 띄운 첫 번째 이미지는 다름 아닌 인천공항의 수화물 처리 시스템 설계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130km의 컨베이어 시스템, 3중 백업 경로, 실시간 추적. 이것은 공학적 사치이자 과시의 전형입니다. 이런 과도한 투자는 경제적으로 자살 행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인천공항의 초기 투자 비용이 유럽 공항보다
평균 3배 이상 높다는 그래프를 보여주며 비웃었습니다. 제 예측은 이렇습니다. 10년 이내에 한국은 유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스템 규모를 축소할 것입니다. 결국 서구의 표준 모델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법칙의 문제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제가 그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하지만 실제로 그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슈미트 박사는 피식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새 제품이라서 그런 겁니다. 5년, 10년 후를 보십시오. 부품이 마모되고 기술이 노후화되면 그 거대한 시스템은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겁니다. 95%의 정확도면 충분한데 99%를 위해 투자를 2배로 늘리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생각하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인천공항의 또 다른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승객 만족도 97.8%. 유럽 주요 공항들의 평균인 73%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쓴 것만으로 이런 만족도가 나올 수 있을까? 숫자와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현장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슈미트 박사, 당신이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홍보팀에 정식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지하 130km의 실체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3주간의 까다로운 보안 절차를 거쳐 저는 마침내 일반인은 물론 대부분의 언론인조차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구역, 인천공항의 심장부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전 9시 안내를 맡은 김태준 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수화물 시스템 운영 전문가였습니다. 이쪽입니다. 일반인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곳이죠. 그가 안내한 곳은 터미널 구석의 아주 평범한 문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창고 같았지만 그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제 세계관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하 3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컨베이어 시스템, 마치 인체의 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힌 레일들. 그 위를 수천 개의 수화물이 쉴 새 없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들 숨을 못 쉬시더군요. 저도 2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통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양옆으로는 온갖 종류의 짐들이 정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캐리어부터 아이들의 배낭, 골프 가방까지. 여기가 바로 인천공항의 핵심입니다. 총 연장 130.7km. 축구장 53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이 시스템은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층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층이 즉시 대체하는 3중 백업 시스템이죠.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와 전선 사이로 또 다른 컨베이어 레일이 보였습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수화물은 평균 15만 개입니다. 성수기에는 20만 개를 넘죠. 시간당 최대 4만 8천 개, 초당 2.3개의 가방이 움직입니다. 초당 2.3개.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가방들의 속도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은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자랑은 속도가 아닙니다. 정확도죠. 그는 저를 대형 모니터가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가로 5m, 세로 3m의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벽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인천공항의 전체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위에 수천 개의 점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점 하나하나가 하나의 수화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스템 안에는 8,247개의 수화물이 있네요. 항공편 번호, 목적지, 현재 위치, 예상 도착 시간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추적됩니다. 김 팀장이 다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10만 개당 0.9개, 99.999%의 정확도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이죠. 유럽 주요 공항들은 10만 개당 8건 정도의 오류가 나는데 우리는 단 한 건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0.9개라는 숫자는 사실상 완벽을 의미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기계도 실수를 할 텐데요. 김 팀장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실수를 허용하기 때문에 실수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바코드가 아니라 RFID 태그를 사용하고 30m마다 설치된 체크포인트에서 3중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중간에 한 번이라도 인식이 안 되면 즉시 알람이 울리고 5초 안에 담당자가 수동으로 처리합니다. 5초. 그것은 불확실한 가방이 시스템 안에 머무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집요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소팅존에 도착하자 축구장만한 공간에 수십 개의 컨베이어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수화물이 목적지별로 자동 분류됩니다. 초당 48개를 처리합니다. 저 위를 보세요. 천장에는 수십 개의 카메라와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 센서들이 수화물의 무게와 크기, RFID 신호를 0.1초 안에 분석합니다. 인간이 눈을 깜빡이는 시간보다 3배 빠르죠. 그리고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 분류 게이트를 작동시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벨트가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거대한 로봇 시스템이었습니다. 혹시 고장이나 정체는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0건 정도의 소규모 장애가 발생하죠. 하지만 승객들은 절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백업 시스템이 0.3초 만에 자동으로 작동하니까요. 모든 핵심 구간에는 사중 우회 경로가 있습니다. 한 곳이 막히면 다른 세 곳이 즉시 일합니다. 이것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철학의 구현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저를 유리로 된 깨끗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치 수술실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은 RFID 태그 관리 센터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15만 개의 태그를 관리하죠. 각 태그는 256비트 암호화되어 있어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보안까지 완벽해야 진짜 시스템이니까요.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곳, 통합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반원형 공간에 수십 명의 직원이 모니터 앞에 앉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시스템의 두뇌입니다.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전체 시스템을 감시하죠.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스템 내 수화물 12,847개, 오류 건수 0건. 김 팀장이 한 직원을 소개했습니다. 이수진 책임님입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이죠. 이 책임님은 12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기계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제 역할은 예외를 찾는 겁니다. 시스템이 99%를 자동으로 처리한다면 나머지 1%의 특수한 상황을 제가 해결하죠. 규격을 벗어난 짐이나 신호가 약한 가방들을 찾아내서 누군가의 여행이 망가지지 않게 지키는 겁니다. 그녀는 화면에 빨간 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수화물은 지금 속도가 30% 느려졌습니다. 벨트에 가방 바퀴가 걸린 것 같네요.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녀가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내리자 1분도 안 되어 화면의 빨간 점이 다시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제가 방심하면 누군가의 소중한 가방이 늦어집니다. 그 책임감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죠. 그녀의 책상 서랍에는 승객들로부터 받은 감사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신혼여행 가방에 결혼 반지를 넣고 온 부부부터 어머니의 마지막 사진을 가방에 두고 온 자녀까지. 저는 단순히 가방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을 지키는 거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공항이 세계 1위인 이유는 기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박민수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작업복에 기름때가 묻은 채 땀을 흘리고 있던 그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기계를 고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2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사건을 겪고 생각이 바뀌었죠.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이 든 가방을 실수로 붙인 여성 승객이 있었어요. 비행기 출발은 20분 남았는데 그 사진 없이는 못 가겠다고 울고 계셨죠. 제가 직접 뛰어가서 수만 개의 가방 사이에서 그 가방을 찾아냈습니다. 15분 만에 말이죠.
그 승객이 제 손을 잡고 울면서 고맙다고 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고치는 건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0.9개라는 숫자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0.9명에게는 100%의 실패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0개입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0.9개를 넘어 0개를 향해 달려가는 집요함. 독일의 슈미트 박사가 과잉 투자라고 비웃었던 그 모든 시스템은 사실 한 명의 승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가 가장 긴장됩니다. 시스템 가동률이 95%까지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고장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해야 할 일정일 뿐이니까요. 그는 모든 부품을 수명이 다하기 20% 전에 미리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무결점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태풍이 와도 정전이 돼도 가방은 가야 합니다. 승객들은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가방을 받고 기분 좋게 여행을 시작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진정한 프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기적을 일상으로 만드는 사람들.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다시 스톱워치를 확인했습니다. 12분. 이제 그 숫자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빠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30km의 터널과 450명의 땀방울, 그리고 99.999%의 신뢰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의 시스템. 대한민국 인천공항 지하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천재 공학자라 불리는 클라우스 슈미트 박사가 인천공항 입국장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성능 위치 추적기가 달린 가방 5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입국장 천장을 매섭게 노려보며 옆에 선 조교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인들의 허세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시간이다. 이 5개의 가방을 각각 다른 시간대에 일부러 태그를 구겨서 보냈으니 절대 20분 안에 나올 리가 없어. 조교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지난 베를린 컨퍼런스에서 인천공항을 과잉 투자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말하는 12분의 기적이라는 것이 일종의 쇼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자마자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보라고. 지금 승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 정도 물량이면 아무리 한국이라도 시스템에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수화물 수령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5번 벨트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의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첫 번째 가방이 벌써 도착했다는 신호입니다. 조교의 말에 슈미트 박사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입국 심사대에서 나온 지 고작 5분밖에 안 됐어. 기계 오류겠지. 하지만 벨트 앞에 선 슈미트 박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검은색 캐리어가 가장 먼저 벨트 위를 유유히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슈미트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낚아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9분 45초였습니다. 이건 우연이야. 나머지 4개를 봐야 해. 하지만 그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12분, 14분, 15분. 그가 보낸 5개의 가방은 모두 20분이 되기도 전에 그의 앞에 정렬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일부러 구겨놓은 태그조차 완벽하게 인식되어 제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슈미트 박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건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도대체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결국 슈미트 박사는 공식적으로 인천공항 지하 시스템 견학을 요청했습니다. 그를 맞이한 사람은 인천공항의 심장부를 지키는 김태준 팀장이었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독일에서 우리 시스템을 많이 걱정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김 팀장의 여유로운 인사에 슈미트 박사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 팀장님, 나는 여전히 당신들의 투자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30km의 벨트라니요. 이건 낭비입니다. 유럽에서는 절대 이렇게 설계하지 않아요. 김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 3층, 거대한 기계음이 고막을 울리는 심장부에 도착하자 슈미트 박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눈앞에는 수천 개의 가방이 마치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기 흐르는 가방들이 보이십니까? 저 가방들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가방들이 세 갈래로 나뉘는 지점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왜 똑같은 경로를 3개나 만들었습니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용량 아닙니까? 저게 바로 내가 말한 과잉 투자의 증거입니다. 김 팀장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유럽 공항에서 수화물 지연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한 곳이 고장나면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이 세 갈래 길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왼쪽이 막히면 가운데로, 가운데가 막히면 오른쪽으로. 가방은 주인보다 먼저 도착해야 하니까요. 슈미트 박사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요? 그 막대한 유지비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때 김 팀장이 슈미트 박사를 관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인천공항의 모든 가방이 점으로 표시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기 빨간 점 하나가 보이시죠? 저 가방은 지금 태그가 반쯤 찢어진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빨간 점이 특정 구역을 지나가자마자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로를 수정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개입하기 전에 인공지능이 먼저 문제를 감지합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신 비효율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효율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관제센터 한쪽에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시차를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수첩에 무언가를 빽빽하게 적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대단합니다. 일본 공항에서는 수동 분류율이 10%가 넘는데 한국은 어떻게 1%도 안 되는 겁니까? 일본 엔지니어의 질문에 김 팀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0.9개라는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 10년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이 매뉴얼을 따질 때 우리는 시스템의 한계를 시험했죠. 슈미트 박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데이터 화면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공인 물류 통계학을 동원해 인천공항의 수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화면을 노려보던 슈미트 박사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10만 개당 0.9개라니. 이건 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인데. 김 팀장은 슈미트 박사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독일의 공학은 논리적이고 완벽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학은 거기에 하나를 더 더했습니다. 바로 승객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가방을 잃어버린 승객의 눈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130km를 깔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관제실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팀장님, 7번 구역에 이물질 감지되었습니다. 가방 스트랩이 벨트에 낀 것 같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실력을 보겠군. 저걸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나. 김 팀장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단 30초였습니다. 현장 로봇팔이 즉각적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방은 다시 정상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0초. 유럽에서는 기술자를 부르는 데만 30분이 걸리는데 이걸 자동화했다고요. 슈미트 박사는 자신의 가방 하나를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방 안에 아주 미세한 진동 센서를 넣고 시스템에 투입했습니다. 내 가방이 지하 130km의 미로 속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보겠다. 벨트가 너무 빠르면 가방 안의 물건이 파손될 수밖에 없어. 그는 가방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가방을 다시 돌려받은 슈미트 박사는 데이터 값을 확인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진동 수치가 0에 수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초당 3m로 달리는 벨트 위에서 가방이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단 말인가? 그 비밀은 바로 벨트의 이음새에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가방이 덜컹거리는 지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벨트의 각도와 높이를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김 팀장이 다가와 슈미트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가방을 그냥 옮기는 게 아닙니다.
가방 안에 든 승객의 추억이 다치지 않게 모시는 겁니다. 슈미트 박사는 허탈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효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사람들의 불편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95%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나머지 5%의 불행을 막기 위해 인생을 걸었군요. 그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자신이 썼던 비판적인 메모들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시스템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그는 김 팀장에게 손을 내밀며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김 팀장님, 내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과잉 투자를 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가야 할 새로운 표준을 만든 겁니다. 시차를 마친 슈미트 박사는 한국을 떠나기 전 공항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나는 오늘 고해성사를 하려 합니다. 지난번 베를린에서 내가 했던 말들은 모두 취소합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경제적 비효율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슈미트 박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뢰보다 경제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승객의 가방을 12분 만에 돌려주는 것은 그 나라의 국격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독일도, 영국도, 프랑스도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그의 발언은 전 세계 항공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유럽의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일면 기사로 한국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유럽 공항들이 잠들어 있을 때 한국은 지하에 미래를 건설했다. 우리가 잃어버린 가방을 찾는 동안 한국인들은 이미 여행을 즐기고 있다. 슈미트 박사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김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내 제자들에게 한국의 정신을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신뢰를 설계하는 예술가들입니다. 김 팀장은 그 메시지를 보며 관제실 창밖으로 이륙하는 비행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0.9개라는 숫자를 0으로 만들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인 이유이며 전 세계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하 130km에서 소리 없는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그날은 인천공항 역사상 가장 뜨겁고도 잔인한 여름날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첫날이었고 입국장과 출국장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날 예정된 항공편만 892편, 예상 수화물은 무려 25만 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지하 130km의 거대한 혈관은 이미 최대 용량에 근접하며 쉼없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팀장은 관제실 메인 화면을 응시하며 차가운 커피로 졸음을 쫓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표는 녹색이었습니다. 가동률 82%, 오류 건수 0건.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화면이 갑자기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어구역 메인 컨베이어에서 데이터 충돌 발생했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책임의 다급한 외침에 관제실 전체에 비상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 팀장은 즉시 화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인 파악해. 단순 기계 결함이야 아니면 소프트웨어 오류야. 이 책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소프트웨어 충돌입니다. 특정 항공사 체크인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동일한 번호의 태그가 847개나 중복 발행되었습니다. 지금 이 가방들이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중복 태그 847개. 그것은 시스템 입장에서 847명의 사람이 똑같은 얼굴과 이름을 가지고 동시에 847군데에 나타난 것과 같았습니다. 인공지능은 혼란에 빠졌고 가방들은 갈 길을 잃은 채 벨트 위에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각 14시 37분. 18분 뒤면 신계 항공편이 동시에 출발합니다. 이수진 책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8분. 그것은 인천공항이 세계에 약속한 신뢰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만약 이 시간 안에 가방들을 분류해내지 못하면 비행기 신대는 가방 없이 떠나거나 아니면 수천 명의 승객을 태운 채 무기한 지연되어야 합니다. 인천공항의 명성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단 1080초 안에 결정될 운명이었습니다. 김태준 팀장은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전구역 비상소집. 어구역을 즉시 격리하고 모든 가방을 수동 우회 경로로 돌려. 팀장님, 수동으로 돌리면 처리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던 부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팀장은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못하면 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 공항은 끝이야. 현장 엔지니어들 지금 당장 지하로 뛰어내려가. 관제실 화면에는 이제 거대한 카운트다운 숫자가 떴습니다. 18분 0초. 숫자가 1초씩 줄어들 때마다 직원들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전 세계 공항 역사상 이런 규모의 데이터 테러 수준 오류를 18분 안에 해결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럽의 공항들이라면 이미 운영 포기를 선언하고 승객들에게 사과문을 돌렸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포기를 몰랐습니다. 지하 3층 현장. 박민수 엔지니어는 땀과 기름으로 범벅이 된 채 컨베이어 벨트 사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20명의 결사대가 무거운 공구 가방을 메고 뒤따랐습니다. 박 선배. 중복 태그 가방들이 6번 라인에 뭉쳐 있습니다. 총 600개입니다. 후배 엔지니어의 외침에 박민수는 즉시 바닥에 몸을 던졌습니다. 다들 들어라. 지금부터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귀신이 되어야 한다. 가방 하나 스캔하는데 3초 넘기지 마. 무조건 18분 안에 끝낸다. 엔지니어들은 멈춰버린 거대한 강철 벨트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들은 일일이 가방을 뒤집어 태그를 확인하고 중복된 번호를 찾아내어 새 태그를 부착했습니다. 지하의 온도는 이미 40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도 누구 하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현재 300개 완료. 관제실의 무전 소리가 지하 터널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수는 가방을 하나씩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 우리 가방이라고 생각해. 우리 가족 가방이라고 생각하라고. 그의 손톱은 이미 깨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사투였습니다. 전 세계가 과잉 투자라고 비웃었던 그 130km의 미로가 이제 그들의 유일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남은 수화물 150개. 카운트다운은 이제 300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관제실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김태준 팀장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현장 상황 보고해. 박민수. 들리나? 100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스템에는 잡히는데 현장에 없어요. 무전기 너머로 박민수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5개. 그 가방들을 찾지 못하면 시스템 재부팅은 불가능합니다. 오후 2시 56분. 남은 시간은 단 1분. 박민수, 포기하지 마. 주변을 샅샅이 뒤져. 벨트 아래, 구석진 곳 다 확인해. 그때 화면 속에서 한 엔지니어가 벨트 아래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찾았습니다. 벨트 사이 틈새에 끼어 있습니다. 5개 전부 여기 있습니다. 빨리 꺼내. 30초 남았다. 현장 요원들이 달려들어 가방을 끌어올렸습니다. 태그를 교체하고 마지막 스캔을 마치는 순간 관제실의 이수진 책임이 소리쳤습니다. 전체 수화물 데이터 일치 확인. 시스템 재시작합니다. 5, 4, 3, 2, 1. 거대한 기계음과 함께 멈춰있던 130km의 벨트가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17분 50초. 10초를 남겨두고 기적처럼 시스템이 살아났습니다. 관제실 전체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몇몇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인천공항을 떠난 항공편 신대중 지연된 것은 단 3편뿐이었습니다. 그조차도 기상 악화로 인한 지연이었을 뿐 수화물 때문에 늦어진 비행기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승객은 자신들의 여행이 무너질 뻔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평화롭게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다음 날 김태준 팀장의 책상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전날 비행기를 탔던 한 중년 여성의 편지였습니다. 어제 어머니의 유품이 든 가방을 보냈는데
체크인 직원이 실수했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착지에서 제 가방을 열어보니 사진 한 장 상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인 추억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 팀장은 편지를 읽으며 창밖의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독일의 슈미트 박사는 이 18분의 기적을 과잉 투자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에게 이 18분은 단 한 명의 눈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 130km의 고속도로는 오늘도 쉼없이 돌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의 박수도 기대하지 않은 채 묵묵히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 인천공항은 전 세계가 경외하는 신화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대한민국을 믿어도 되는 이유이며 우리 공항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진정한 힘입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뜨거운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인천공항 수화물 시스템의 총괄 책임자인 정민호 상무님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 거대한 강철 미로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현장을 지켜온 산증인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예상외로 아주 소박했습니다. 벽면에 걸린 커다란 인천공항 지도와 수많은 데이터 그래프만이 이곳이 세계 최고의 심장 부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무님, 독일의 슈미트 박사 같은 서구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을 보고 과잉 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같은 예산으로 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 험난한 길을 선택하신 겁니까? 정 상무님은 창밖으로 이륙하는 비행기를 잠시 바라보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자님, 효율성과 신뢰성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효율은 평균의 게임이지만 신뢰는 최악의 상황에서 판가름 나는 게임입니다. 그는 지도의 한 구역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유럽식의 효율적인 시스템은 평소 90%의 상황에서는 아주 잘 돌아갑니다. 비용도 적게 들죠. 하지만 나머지 10%의 위기 상황, 즉 예상치 못한 폭설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반면 우리의 130km 시스템은 그 최악의 10%를 견디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벨트들이 사실은 일종의 보험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보험료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공항은 한 나라의 첫인상이고 그 인상은 승객이 가방을 얼마나 빨리 받느냐에서 결정되니까요. 저는 이것을 속도의 외교라고 부릅니다. 속도의 외교. 정치인이 말로 하는 외교가 아니라 시스템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외교라는 말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승객이 인천공항을 떠날 때 가지는 느낌, 여기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나라구나라는 그 확신이 바로 한국의 국격을 만드는 진짜 힘이었던 것입니다. 정 상무님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인천공항이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가 숫자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초기 투자비가 5천억 원이고 연간 유지비가 300억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엄청난 낭비처럼 보이죠. 하지만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천공항의 높은 신뢰도가 한국 관광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연간 2조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조 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8천억 원을 투자해서 10년 동안 20조 원의 가치를 창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승객들이 가방을 기다리는 시간을 아껴서 쇼핑을 하거나 관광지로 이동하는 그 시간의 가치, 그리고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까지 합친 결과입니다. 결국 슈미트 박사가 말한 비효율이 실제로는 가장 거대한 수익을 내는 투자가 된 셈이죠. 저는 정 상무님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계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가였습니다. 상무님,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뢰입니다. 승객이 우리에게 소중한 짐을 맡겼을 때 그것이 반드시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0.9개라는 불가능한 숫자에 도전하는 겁니다.
속도와 정확도는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 지하의 130km는 단순한 쇠붙이의 나열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의 자부심이 촘촘하게 박힌 약속의 길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 한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뢰의 제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다시 한번 지하 시스템을 홀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안내인도 없이 그저 조용히 이 거대한 생명체의 호흡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지하 3층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다시 한번 차가운 기계음과 뜨거운 열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수만 개의 가방이 주인을 찾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벨트 옆을 천천히 걸으며 가방 하나하나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저기 지나가는 낡은 배낭은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민자의 소중한 추억일지 모릅니다. 반짝이는 명품 캐리어 안에는 중요한 계약을 앞둔 기업가의 긴장이 담겨 있을 것이고,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아이의 가방 안에는 첫 해외여행의 설렘이 가득할 것입니다. 가방은 단순히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고 가족의 사랑이며 누군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가방들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땀 흘리는 450명의 수호자들. 그들은 박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기적을 일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자님, 이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멀리서 박민수 엔지니어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검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엔지니어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덕분에 오늘도 수만 명이 행복하게 여행을 마치네요.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작업복을 털었습니다. 에이, 당연한 일이죠. 이게 우리 일인데요. 전 세계 공항 어디를 가도 우리만큼 독하게 일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자부심 하나로 버티는 거죠. 그의 짧은 대답 속에 한국인이 가진 그 독하고도 뜨거운 책임감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 책임감이 바로 130km의 미로를 뚫고 12분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인천공항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2여객 터미널의 확장과 함께 수화물 시스템은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결합한 차세대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직접 가방을 옮기지 않아도 되는 완전 자동화 구역이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관제실에 새로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가방의 무게 중심까지 계산하여 벨트의 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초정밀 제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0.9개라는 오차율을 이제는 0개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전 세계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한국이라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늘 불가능에 도전하며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갯벌 위에 세계 최고의 공항을 세웠고 지하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수화물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비웃고 포기하라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전 세계 공항 관계자들이 줄을 서서 우리 시스템을 배우러 옵니다. 일본의 나리타, 미국의 JFK, 영국의 히드로 관계자들이 인천공항 지하를 견학하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은 이제 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느냐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승객과의 신뢰를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취재를 모두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출국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여행객이 설레는 표정으로 가방을 끌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자신들의 발밑 깊은 곳에서 130km의 벨트가 빛의 속도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450명의 엔지니어가 18분의 위기를 막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 나라에서는 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도감을 말입니다. 그 안도감이 쌓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브랜드가 되고 세계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공항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입국장 수화물 수령장을 돌아봤습니다.
벨트 위에서 주인을 만난 가방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작은 오차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장인 정신. 그리고 한 사람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뜨거운 인간의.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가 대한민국 앞에 무릎을 꿇고 경의의 눈빛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있게 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공항이 있고 그 지하에는 세계 최고의 심장들이 뛰고 있다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지키는 한 우리의 짐은 언제나 안전할 것이며 우리의 여행은 늘 축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 기적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 130km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항업계의 거물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중동의 오일머니를 앞세워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을 짓겠다는 야심을 가진 아랍의 왕자 알만수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이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내 가방 속에 세계에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 시계를 넣어두었으니 만약 흠집 하나라도 난다면 한국 공항은 내 투자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만수르 왕자는 매우 거만하고 까다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의 네로라는 공항들을 수없이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수화물 서비스에 만족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자신의 초호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지금 7분이 지났다. 과연 그 다이아몬드 시계가 무사히 내 손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가 1번 벨트에 도착한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비단천으로 정성스럽게 감싸진 그의 전용 케이스가 벨트의 정중앙에서 마치 왕의 귀환을 알리듯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정확히 11분 20초. 왕자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빛을 발하고 있었고 케이스에는 먼지 한 톨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건 마법이다. 내가 유럽에서 이 시계를 보냈을 때는 케이스가 찌그러져서 왔는데 한국은 어떻게 가방을 이렇게 귀하게 대접하는 거지? 김태준 팀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왕자님, 우리에게는 가방 하나하나가 승객의 심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충격도 허용하지 않도록 벨트의 각도를 0.1도 단위로 조정합니다. 만수르 왕자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틀렸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이런 정성은 돈으로 살 수 없군. 대한민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다.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의 국가에 짓는 신공항의 모든 시스템을 인천공항의 기술로 채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왕자가 경악했던 그 섬세한 배려의 정체는 바로 지하 2층에 숨겨진 수화물 호텔 EBS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짐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환승객들의 가방이 잠시 쉬어가는 7성급 호텔과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새벽 뉴욕에서 온 환승객 가방 500개가 12시간 뒤에 파리로 떠납니다. 호텔로 입고시키겠습니다. 관제실의 보고에 따라 수천 개의 가방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컨베이어 벨트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가방마다 전용 개별 트레이에 담겨 마치 주차 타워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선반으로 하나씩 이동했습니다. 와, 정말 호텔처럼 생겼네요. 가방들이 하나씩 방을 차지하고 누워 있어요. 취재를 위해 따라온 외신 기자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방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그리고 다음 비행기 시간에 맞춰 가장 빠른 경로로 나갈 수 있게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방을 배정합니다. 우리는 이걸 수화물 전용 호텔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의 공항들이 환승 가방을 바닥에 쌓아두고 분실 사고를 낼 때 한국은 가방 하나하나에 전용실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방의 무게와 재질에 따라 보관하는 위치까지 계산하는 정밀함에 기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0.9개라는 오차율을 유지하는 비결이군요. 짐을 물건이 아니라 손님으로 대우하는 것 말입니다. 김 팀장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이 편안해야 승객의 마음도 편안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하 2층에 이 거대한 호텔을 지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호텔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 공항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시스템도 사람이 없다면 그저 차가운 기계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지하의 전설이라 불리는 이철수 기술장은 30년 동안 인천공항의 모든 모터를 만져온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기계의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아픈지 알아내는 신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철수 선배님, 오늘 4번 벨트 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데이터상으로는 정상인데 왜 자꾸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죠? 후배 엔지니어의 물음에 철수 기술장은 가만히 귀를 벨트에 갖다 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미세한 진동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베어링 문제가 아니다. 50m 전방에 있는 센서에 먼지가 쌓였어. 그래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0.01초 늦어지는 거야. 후배가 달려가 확인해보니 정말로 센서 위에 작은 비닐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기계를와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철수 기술장은 거친 손으로 벨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30년이다. 이 벨트가 돌아가는 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들려. 가방이 덜컹거리면 내 마음도 덜컹거리지.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전 세계 사람들의 여행이 멈추는 거야. 그는 퇴근 시간도 잊은 채 매일 120개의 부품을 직접 점검하고 교체했습니다. 남들은 과하다고 했지만 그는 0.9라는 숫자를 0으로 만들기 위해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천 번의 상처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영광의 훈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은퇴하기 전에 꼭 보고 싶어. 단 한 개의 가방도 늦지 않고 단 한 명의 승객도 슬퍼하지 않는 그 완벽한 순간을 말이야. 그의 뜨거운 집념은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이어져 인천공항에 보이지 않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스템의 한계를 시험하는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긴급 심장 이식 수술을 위한 장기 이송 상자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입니다. 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심장을 담은 상자가 환승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연결 비행기 이륙까지 단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관제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로로는 도저히 10분 안에 상자를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수화물 일시 정지해. 장기 이송 상자 전용 경로 확보해. 김태준 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130km의 벨트가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오직 장기 상자가 실린 트레이만이 빛의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속도 초당 5m. 최단 경로 계산 완료. 3번 고속 라인으로 진입합니다. 모든 엔지니어가 모니터 앞에 서서 상자의 이동 경로를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가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상자가 소팅존을 지나 고속 리프트를 타고 지상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던 의료진이 상자를 낚아챈 시간은 단 6분. 심장 이송 상자 기내 반입 완료. 비행기 문 닫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차고 오르는 것을 보며 관제실 직원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해냈어. 우리가 사람을 살렸어. 김 팀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천공항이 그토록 많은 돈을 들여 중복 경로를 만들고 고속 라인을 구축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효율이라는 잣대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을 향한 숭고한 기술력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은 이제 단순한 공항을 넘어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슈미트 박사도 아랍의 만수르 왕자도 그리고 수많은 외신 기자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하 130km의 터널 속에는 기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최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있었고 단 한 명의 승객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특유의 정성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짐을 찾는 그 짧은 12분. 그 12분은 그냥 만들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30년 인생과 누군가의 찢어진 손가락 그리고 생명을 지키려는 간절한 기도가 모여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공항의 지하에는 세계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인한 심장이 뛰고 있다고 말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평화롭게 여행을 떠납니다. 신뢰를 설계하고 마음을 배달하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의 이 위대한 여정은 지하 130km의 고속도로를 타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여행에서 가방을 받는 그 순간 잠시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발밑에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 달리고 있는 450명의 숨은 영웅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 공항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 같은 괴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인천공항의 수화물 시스템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스스로 침입자를 걸러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한 거대 항공 물류 기업의 수석 조사관인 마이클 존슨은 이 소문을 비웃으며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방 안에 최첨단 해킹 장비와 위치 추적 센서 수십 개를 숨겨두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시스템의 허점을 내가 오늘 전 세계에 폭로하겠다. 130km나 되는 벨트라면 분명히 데이터가 꼬이는 구간이 있을 거야. 그는 가방을 벨트에 올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이 지하미로 속으로 사라진 지 단 30초 만에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왜 벌써 신호가 차단된 거지? 내 장비는 최첨단 군사기술인데. 마이클은 당황하며 관제실을 훔쳐보았습니다. 이미 인천공항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그의 가방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전파를 감지하고 특수격리구역으로 가방을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팀장이 그를 향해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사관님, 우리 시스템은 가방의 무게와 크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전파 신호까지 0.1초 단위로 분석합니다. 허락되지 않은 장비를 가동하시면 우리 시스템이 가방을 위험물로 간주해버리죠. 당신의 장난질은 우리 대한민국 공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마이클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 세계를 돌며 찾아냈던 그 어떤 시스템보다 한국의 시스템이 훨씬 더 무섭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이 위대한 역사는 사실 2001년 개항 당시부터 시작된 고독한 사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시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던 노엔지니어 최영식 씨는 이제 은퇴를 앞둔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자 후배 엔지니어인 최준호 씨와 함께 지하 3층 터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처음 이 벨트를 깔 때 정말로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다면서요? 왜 그렇게 무리하게 길게 만드신 거예요? 아들의 물음에 최영식 씨는 낡은 벨트의 이음새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그때 우리는 돈을 아끼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란다. 언젠가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 세계인이 우리 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한국의 힘이 바로 이 속도여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는 굶어가며 밤을 새우고 이 벨트를 깔았던 거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관제실의 거대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흐르는 초록색 점들이 보이니? 저건 가방이 아니라 우리의 자부심이다. 내가 은퇴해도 이 벨트는 멈추지 말아야 해. 내가 지켜야 할 건 기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맺은 약속이란다. 아들 최준호 씨는 아버지의 거친 손등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흘린 땀방울이 지금 전 세계가 경탄하는 12분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를 이어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기술로는 그 어떤 외국의 자본이나 기술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의 무형자산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대유행 전염병으로 셧다운되었던 시기, 전 세계 모든 공항의 수화물 시스템이 멈춰 서고 가방들이 먼지만 쌓여가고 있을 때도 인천공항의 지하는 단 1분도 쉬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의 한 국가에서는 긴급하게 조달해야 할 의료용 백신과 장비들이 들어있는 가방 수천 개가 환승 게이트에 묶여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 가방 안에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항은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가방을 분류할 수 없습니다. 유럽 공항 관계자의 절규 섞인 요청에 인천공항은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김태준 팀장은 모든 여유 용량을 동원해 해당 국가의 환승 물량을 전량 인천공항으로 우회시켰습니다. 지금부터 이 가방들은 우리 국민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한다. 단 하나의 가방도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백업 경로 개방해. 130km의 미로는 평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의료용 장비가 든 가방을 최우선으로 인식하여 초고속 리프트에 실어 날랐습니다. 타국의 공항들이 마비되어 손을 놓고 있을 때 대한민국 인천공항은 세계의 구급차가 되어 지하에서 소리 없이 생명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백신 가방은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했고 해당 국가의 보건부 장관은 공식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우리 국민은 큰 위기를 겪었을 겁니다. 당신들의 시스템은 단순한 공학의 승리가 아니라 인류의 승리입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항공업계의 인천공항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편리한 공항을 넘어 신뢰의 상징으로 각인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은 0.9개라는 불가능의 수치를 넘어 0개라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입된 인공지능 소리 감지 센서는 가방의 바퀴가 단 0.1mm만 어긋나도 그 마찰음을 분석해 가방의 파손 가능성을 미리 예측합니다. 팀장님, 12번 라인으로 진입하는 가방에서 미세한 균열 소리가 감지되었습니다. 벨트 속도를 즉시 조절하겠습니다. 관제실의 보고와 동시에 벨트는 부드럽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가방은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다음 구간으로 이동했고 파손 위기를 넘긴 채 승객의 손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밀함은 이제 세계 각국의 공항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싱가포르와 일본의 기술진이 인천공항을 찾아와 이 스마트 시스템을 보고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가방의 소리까지 듣는다니요? 이건 너무 지나친 투자 아닙니까? 적당히 고장나면 변상해주는 게 더 싸게 먹힐 텐데요. 김태준 팀장은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아끼기 위해 공항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가방 안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 들어있고 우리는 그 추억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0.0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투자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날 일본 기술진은 자신들의 수첩을 덮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매뉴얼과 계산기만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의 독하고도 따뜻한 진심이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천공항의 위대함은 130km라는 물리적인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를 채우고 있는 것은 450명 엔지니어의 자존심이었고 단 한 명의 승객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거대한 진심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에 들어섰을 때 멀리서 벨트를 타고 다가오는 당신의 가방을 보며 사람들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 뒤에는 누군가의 밤샘과 누군가의 헌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가방을 찾을 때 불안하지 않은 곳은 한국뿐입니다. 한 유명 유튜버의 이 짧은 소감은 이제 전 세계인의 공통된 고백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은 이제 단순한 교통의 요지를 넘어 한 나라가 국민과 세계를 얼마나 깊이 존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지하 130km에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이 강철의 혈관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어 나를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12분의 기적. 우리는 오늘도 그 기적 위에서 안전하게 여행하고 기쁘게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가슴 뜨겁게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이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웅들의 헌신으로 지탱되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의 위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발밑에서 쉼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